네, 5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NPN 트랜지스터에 대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일단 NPN 트랜지스터는 두 개의 다이오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두 개의 타입의 트랜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죠. NPN과 PNP라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고, 우선 첫 번째는 NPN 형식의 트랜지스터를 먼저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NPN의 트랜지스터의 모습은 이렇게 두 개의 N 사이에, N타입 세미컨덕터 사이에 P타입의 세미컨덕터를 집어넣은 샌드위치 같이 만든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터미널이 그래서 총 3개를 갖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나의 터미널의 이름은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의 이름을 갖는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미터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무엇인가 발산하고 내보내는 소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베이스는 뭔가 컨트롤하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그런 터미널을 얘기하고, 콜렉터는 그것들을 수집해서 나오는 캐리어들을 받는 터미널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심볼로 표기하면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터미널이 3개다 보니까 볼티지는 각각 VC, 콜렉터와 에미터 사이 전압, 그다음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전압,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 전압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3개의 터미널로 구성된 트랜지스터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다이오드를 갖다 놓고 다이오드에다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시켜 놓는 겁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사이에 확산이 일어나서 디플리션 영역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미컬리 두 개의 반도체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렇게 케미컬 그 결합에 의해서 디퓨전이 일어나면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이제 저는 디플리션 리전, 다시 말하면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이온화된 그런 원자의 구간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이어스된 다이오드에다가 이 디플리션 리전에다가 전자를 주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주입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강제로 주입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쌓인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렇죠? 이 전기장에 의해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넘어가게 되면 그 전자들은 이쪽 플러스에 의해서 끌려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온 그 전자들은 다시 그 배터리에 플러스 쪽 극으로 끌려가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렉트론이 무한대로 주입이 된다고 하면 계속 무한대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예,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키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PNP라는 타입과 NPN이라는 타입이 있고, 3개의 터미널을 갖고 있다. 에미터와 베이스, 컬렉터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베이스는 매우 얇습니다. 매우 얇아요. 그러니까 에미터와 컬렉터에 비해서 베이스의 정션은 매우 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인치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의 전체 트랜지스터의 그 두께에 해당하는 굉장히 적은 얇은 베이스 세미컨덕터 터미널을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로 흘러갈 때 여러분들 저항을 보시면 저항은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단면적의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죠. 저항은. 그래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L이라고 하면 저항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L이고요.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라는 걸 알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이스 쪽의 저항은 매우 크겠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단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면에 이쪽으로는 콜렉터 쪽으로는 저항이 적겠죠. 단면적이 크니까. 자, 이럴 경우에 여기를 보면 NPN 같은 경우에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는 지금 NPN으로 포워드 전화 바이어스를 시켜놨어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뭘로 시켜놨죠? 리버스드 바이어스를 시켜놨죠. 네, 이렇게 시켜놓고 동작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를 포워드 바이어스를 시키고요. 잠깐만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를 포워드 바이어스를 시키고 그리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를 리버스 바이어스를 시킬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포워드를 시켰으니까, 그리고 보통 에미터는 헤빌리 도프트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도핑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많다는 얘기죠. N타입의 일렉트론이 전자가 많아질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양의 전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P타입에서 들어오는 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자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포워드 바이스를 걸어줬으니까 이 전자들이 일로 그걸 따라서 옮겨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베이스가 굉장히 띵하기 때문에 많은 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전자들이 이곳에 쌓이게 되는 거죠. P타입 베이스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쪽에 리버스를 걸어서 콜렉터 쪽에서 플러스를 주게 되면 여기에 쌓여있던 전자들이 이 디플리션 리전을 넘어서 끌려갈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흘러가겠죠. 자, 이때 전류가 흘러가는 양은 V를 통해서 일로 넘어간 전자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자가, 포워드 바이어스가 많이 걸려서 베이스 쪽으로 전자가 많이 넘어가게 되면 이쪽 베이스 쪽으로는 나올 수가 없죠. 이유가 뭐죠? R이 크기 때문입니다. R이 크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콜렉터 쪽에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 쌓여있던 전자들이 끌려서 콜렉터 쪽으로 몰린다고 해서 여기 터미널 이름이 콜렉터가 되는 겁니다. 수집을 한다는 거죠. 콜렉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자,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전자를 베이스 쪽에다가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설사 베이스 포워드가 걸렸다 하더라도 정이 커서 이쪽으로는 전자들이 많이 못 나오죠. 굉장히 적은 숫자의 전자들만 나오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홀도 매우 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 축적되어 있는 전자들이 역바이스를 걸어준 콜렉터에 의해서 끌려가는 현상,
이것을 이용한 것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액티브 모드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모드, 일단 그래서 액티브 모드만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액티브 모드만 먼저 들여다보면 아까 했듯이 이쪽은 포워드 바이어스고요.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는 어떤 바이어스라고요? 리버스 바이어스. 근데 어떻게 VC도 리버스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건 쉽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가 리버스 바이어스라는 얘기는 베이스보다는 컬렉터의 전압이 어떻다는 거죠? 리버스 바이어스이기 위해서는 더 높아야겠죠. 같거나 적어도 더 높아야 리버스가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리버스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같거나 적으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컬렉터의 전압은 베이스보다 같거나 크면 됩니다. 같거나 크면 돼요. 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자들이 일로 많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그 다음에는 드리프트가 아닌 디퓨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디퓨전이라는 거는 많은 쪽에, 농도가 많은 쪽에 전자가 적은 쪽에 위치로 이동하는, 확산되는 현상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일렉트론의 덴서티는 에미터 쪽에는 높고, 그리고 콜렉터 쪽의 P타입 쪽은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 농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무슨 전류가 흐르게 되죠? 디퓨전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지스터는 이 드리프트의 커런트에 따른 전류량이 조정되면서 전류가 많이 흐르기도 하고 적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퓨전의 차이는 무엇에서 결정날까요? VB에서 결정이 나겠죠. 베이스하고 에미터에 어느 정도의 전압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렉트론이 P타입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P타입 쪽으로 넘어간 그 캐리어들의 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결정이 돼서 드리프트에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또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장면에서의 IC 값은 뭐에 비례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선은 이쪽에서 너무 많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의 단면적이 커야 됩니다. 이쪽의 단면적이 커야 돼요. 그래서 IC는 단면적, 에미터 쪽에서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단면적이 큰 것과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의 도핑 상태, 그리고 베이스의 위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베이스의 폭이 크면 클수록 이쪽의 저항이 적어지겠죠. 저항이 적어지니까 전류가 일로 빠져나가고 콜렉터 쪽으로 많이 안 가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 저항이 클수록, 다시 말하면 베이스의 위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컬렉터 쪽으로 흘러간다 라는 것이 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스의 위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띠나냐.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IC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NB는 뭐냐면 베이스의 도핑 농도죠. 도핑 농도입니다. 도핑 농도예요. 그게 크면 클수록 베이스 쪽에서 컬렉터로 넘어가는 전류가 많아지니까, 베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전류가 많아지니까 IC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면 다이오드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exponential VB over VT-1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충분히 크다면 그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 식을 보면
식을 보면 콜렉터에서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차의 익스포넨셜리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VB가 조금만 변해도 RC가 대단히 많이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VB를 조정하면 일로 흐르는 전류, 다시 말하면 IC는 매우 상승한다. 그리고 또 IC는 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고요? 베이스와 에미터에 의해서 컨트롤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거죠. VBE,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걸 뭐라고 하죠? 볼티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알파라는 비례상수에다가 VB를 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가 IC라고 하면 VB는 IC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앰플리파이어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전압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앰플리파이어에 트랜지스터가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의 볼티지가 IC를 컨트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앞에 있었던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 그림이 있어요. 트랜지스터가 3개가 있는데 베이스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다 똑같고 동일하고, 에미터의 면적만 이쪽은 2배고 이쪽은 2분의 1배, 그 짜리가 2개가 있어요. 자, 이들은 IC가 또는 IX가 똑같이 흐를까요? 네, 결론은 똑같이 흐른답니다. 왜 그렇죠? 결국 이 단면적에 의해서 구출되는 것은 IS죠. IS가 그 앞에 텀이 단면적 에미터에 대한 단면적이 있었죠. 그것이 2배로 증가했는데 여기는 2개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2개는 동일하고, 그리고 동일한 IX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X는 IC1과 IC2의 합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여기는 IC1과 IC2는 똑같은 V1을 흘려줬기 때문에 V1, V2 이게 둘이 똑같은 값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전압을 흘려주게 되면 그때 흐르는 IC1과 IC2의 합은 이쪽에 있는 IX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쪽에 이쪽 거는 IS가 이 IS보다 몇 배 크고요? 2배 큰 거죠, 2배. 근데 얘는 대신에 IS가 2분의 1 작지만 그런 것이 2개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총합의 값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동일한 질문이네요. 디스크리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는 건 이제 트랜지스터가 따로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는 단면적이 보통 500 마이크로미터 바이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IC라는 거 있죠. 인테그리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칩 안에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리어 사이즈가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네, 동일한 컬렉터 커런트에 대해서 이 2개의 트랜지스터, 다시 말하면 디스크리트 바이폴라하고 인테그리티드 디바이스
트랜지스터 사이의 베이스 에미터 볼티지의 차를 구하시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웠었죠. IC는 IS, 익스포넨셜, V, BE, 그리고 VT. 원래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마이너스는 일반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없앤다고 했을 때 그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VB로. 그래서 이제 VB의 차이를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레이티드 VB하고 디스크릿 VB를 빼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줬을 경우에 이 IS1과 IS2 차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다 디바이스 파라미터가 동일하다면 결국 차이 나가는 것은 A2의 차이만 있겠죠. A2의 차이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는 위에 있는 이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2.5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그것을 VT를 곱해주게 되면, 로그에서 VT를 곱해주게 되면 약 383mV 정도의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VB 인테그리티드 디바이스에다가 더 많은 전압을 걸어줘야만 동일한 정도의 IC가 출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IS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볼티지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 VB 주어졌죠. 그 다음에 3V 주어졌죠. 그러면 IC만 구하면 되겠죠. IC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IS 잠깐만요. 익스포넨셜 V BE VT라고 계산했고, 이 값들은 다 주어졌으니까 IS도 주어졌죠. IC 구할 수 있나요? 네, IC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69mA이고, 그렇다면 여기 결국 볼티지 다운이 일어날 테니까 이 Vout은 3V 빼기 1kΩ 곱하기, 그리고 IC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IC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Vout은 1.31V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VBE가 IC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까 있던 대로 익스포넨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B를 키워주면 IC가 익스포넨셜이 커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IC와 VC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IC와 VC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VC가 커지면은 IC는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넘어가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NPN 트랜지스터가 있고,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는 리버스를 시켰습니다. 자, 리버스를 시켰다는 것은 VC가 어떻다는 얘기죠. 적어도 VB보다는 같거나 더 커야겠죠. 그죠? 같거나 더 클 때는 주어진 VB에 대해서 VB를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전자들이, 이 헤비하게 돕되어 있는 전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죠?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돼서 베이스 리전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이동하고 나면 걔가 베이스로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베이스가 너무 띵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고,
그 저항이 크면 그 사이로 전류가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들은 이 베이스 리전에 축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VCE가 잡아당기게 되면 이때 쌓여있던 전자들이 전부 다 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서 컬렉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만 그럴 수 있죠? 여기가 적어도 VBE에 비해서 VCE가 같거나 크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VC에 의해서 흘러가는 IC는 VC를 키운다고 해서 역전압을 더 많이 흘려준다고 해서 더 많은 전류가 흐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는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온 전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VB가 결정을 하고요. 일단 끌려 들어온 전자는 VC가 잡아당기기만 하면 또는 적어도 에미터보다 적어도 VB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말하면 베이스보다는 같거나 동일한 전압이라면 그때는 고정된 IC가 흐르게 된다. 그 값은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IS exponential V1 over VT가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리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요 앞에 있는 좀 달라져요. 나중에 요 구역은 달라지는데, 적어도 얘가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는 이 지점, 다시 말하면 VB가 VCE가 또는 VCB죠. 리버스 바이어스드 되어 있는 쪽이, 또는 VCE가 VB보다 같거나 크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고, 그 결과 VC와는 관계없이 VB만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전류가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VB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VB1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에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그러면 그만큼 적은 전자가 흘러가겠죠. 전자가 흘러가게 되고, 전자가 베이스 쪽에 밀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VC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IC는 IS exponential VBE over VT가 되는 겁니다. VB가 낮아지면 이게 작아져요. 높아지면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VB에 따라서 IC가 움직이는 거죠. VC와 관계없이. VC가 최소한 VB보다 같거나 크다면